2027 K-보4 시장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2026 프로야구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순위 싸움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하지만 이제 각 구단의 고민도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포지션이 약한지, 누구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지, 누구는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시즌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FA 선수들이 누구인지까지 이제는 구단들도 계산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FA 시장은 이름값만 보면 꽤 화려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양극화가 심합니다. 무조건 잡아야 할 핵심 선수도 있고 시장에 나오면 인기 있을 매물도 있습니다. 반대로 FA 신청 자체가 애매한 선수도 많습니다. 먼저 투수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름은 역시 삼성 라이온즈의 원태인입니다. KBO 최정상급 토종 우완 선발, 국가대표 선발, 삼성의 로컬보이이자 프랜차이즈 스타. 이 세 단어만으로도 원태인의 가치는 설명됩니다. 원태인은 매 시즌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는 투수입니다. 평균 구속도 140km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9이닝당 탈삼진 능력도 준수합니다. 피홈런을 크게 억제하면서 FIP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유형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원태인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선수입니다. 해외 진출 변수가 없다면 삼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합니다. 2000년생으로 아직 20대 중반입니다. 장기 계약을 해도 부담이 비교적 적은 나이입니다. 이번 시장에서 투수 최대어를 한 명만 꼽으라면 원태인입니다. 다음은 한화 이글스의 박상원입니다. 박상원은 2023년부터 3시즌 연속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한화 불펜의 핵심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FA를 앞둔 시즌 흐름은 조금 애매합니다. 공 자체는 여전히 좋습니다. 평균 148km대 포심을 던지고 탈삼진 능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점과 안정감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바비피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크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다만 6월에는 다시 안정감을 찾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결국 박상원의 FA 가치는 후반기에 달려 있습니다. 전반기의 흔들림을 지우고 다시 필승조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에서 평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SSG 랜더스의 문승원도 중요한 이름입니다. 문승원은 BFA 단연 계약 이후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팀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기대했던 만큼 꾸준한 임팩트를 보여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등이 눈에 띕니다. 시즌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고 5월까지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함께 장기 계약을 맺었던 선수들 중 유일하게 기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큽니다. SSG 입장에서는 문승원을 쉽게 떠나보내기 어렵습니다. 불펜과 선발을 모두 경험한 베테랑 자원은 생각보다 귀합니다. 두산 베어스의 박치국도 흥미로운 카드입니다. 두산 프랜차이즈 최다 홀드 기록을 가진 투수입니다. 사이드암 투수로 최고 150km가 넘는 공을 던졌던 그는 한때 큰 부진을 겪었지만 다시 두산 필승조로 올라섰습니다. 견제 능력이 좋고 마운드에서 침착하게 자기 공을 던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평균 자책점 대비 피안타율과 출루 허용이 조금 높다는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젊고 경험이 있으며 확실한 특징이 있는 불펜입니다. 시장에 나온다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승혁은 조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2025년 한화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은 뒤 KT로 이적했지만 전반기 흐름만 놓고 보면 한화가 그를 과감히 풀어준 선택이 결과적으로 맞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속은 여전히 빠릅니다. 하지만 볼넷 비율이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던 불안한 한승혁으로 돌아온 듯한 모습입니다. 피안타율도 높아졌고 구위 자체도 예전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후반기에 반등하지 못한다면 FA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KT의 김민수도 FA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한때 전천후 불펜으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정말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혹사 여파, 부상, 부진이 이어졌고 뚜렷한 반등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올 시즌도 포심 구종 가치가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다면 시장 수요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움의 원종현도 눈에 띕니다. 키움은 30대 후반을 향하던 원종현에게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놀라운 외부 FA 영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평균 구속을 끌어올리고 팀 마무리로 활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시즌 끝까지 버텨줘야 합니다. 함덕주도 변수입니다. 옵트아웃을 통해 보상 없는 자유신분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떨어졌던 구속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좌타자 상대로는 여전히 쓸만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자책점은 높아도 좌완 스페셜리스트로서 가치를 증명한다면 시장에서 작은 수요는 생길 수 있습니다. SSG 서진용, 최동환, 박종훈처럼 이름값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1군 출전이 적거나 부진이 길어 FA 신청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제 포수입니다. 포수 FA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선수는 LG 트윈스의 박동원입니다. 박동원은 LG의 역사를 바꾼 성공적인 FA 사례입니다. 이적 후 3년 연속 20홈런급 장타력을 보여줬고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이끌며 팀의 핵심이 됐습니다. 올 시즌 타격 지표는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구안은 좋아졌고 백업 포수 상황을 생각하면 여전히 대체 불가에 가깝습니다. KBO에서 주전 포수가 갑자기 빠지면 팀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는 이미 여러 사례로 증명됐습니다. LG 입장에서는 박동원을 어떻게든 잡아야 합니다. 두산의 양의지도 있습니다. 2026 시즌이 끝나면 옵트아웃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남은 옵션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의지는 여전히 KBO 최고 포수라는 상징성을 가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공수 양면에서 노쇠화 신호가 보인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연봉이 너무 높기 때문에 FA 신청 시 보상 규모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두산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화의 최재훈은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한화와 5년 계약을 맺은 뒤 절대적인 주전 포수로 활약했고 선구안을 바탕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 발탁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26 시즌 급격한 부진이 찾아왔고 한화는 허인서라는 새로운 주전 포수를 발굴했습니다. 2군에도 장규현이라는 유망주가 있습니다. 최재훈의 팀 내 입지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세혁도 후반기 반등이 필요합니다. NC와 FA 계약 후 부진했고 삼성으로 트레이드 됐습니다. 하지만 반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율은 낮고 볼배합에서도 아쉬움을 남기며 다른 포수 옵션들에게 밀린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후반기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KIA의 김태구는 현실적인 잔류 후보입니다. KIA와 3년 계약을 맺은 뒤 2년 연속 OPS 0.700을 넘기며 공수에서 알찬 활약을 했습니다. 올해는 주전 포수 자리를 한준수에게 넘겨주고 백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루 저지율 하락, 병살타, 주루중 부상까지 겹치며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공헌도와 포수 뎁스를 생각하면 KAA가 적당한 금액에 붙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야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SG의 오태고는 유틸리티 자원입니다. 타격 기대치는 높지 않지만 백업 역할과 팀 내 분위기, 주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SSG가 적정가에 잔류시키는 그림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전병훈은 활용도가 높은 내야 유틸리티입니다. 김영웅의 부상 공백을 메우며 주전 3루수로 나섰고 시즌 초반 타격감도 뜨거웠습니다. 다만 체력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지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해줄 수 있고 백업으로는 매우 쓸모가 있는 선수입니다. 타 팀들의 관심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KT의 김상수는 꾸준함이 강점입니다. 2013년부터 KT 유니폼을 입고 내야를 책임져 왔고 올해도 월간 타율 3할 중반 이상을 기록하며 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떨어졌던 수비력도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유독 FA를 앞둔 시점에 부진을 겪으며 돈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선수인데 이번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윤석도 KT의 내야 옵션입니다. 내야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고 타격도 쏠쏠합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장타력이 줄어들고 있고 나이로 인한 우려가 변수입니다. 롯데의 박승욱은 지난해 FA 신청을 미뤘던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는 주전으로는 무리가 있어도 백업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옵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권에서 좋은 타격을 했고 팀의 3루 공백도 메워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 롯데에 잔류하는 그림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최주환은 옵션이 변수입니다. 키움과 맺은 계약에서 옵션을 충족하면 자동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장타력이 줄어든 점은 아쉽습니다. 외국인 타자 합류로 주전 경쟁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후반기 반등이 절실합니다. 이제 이번 FA 시장의 하이라이트, 외야수입니다. 먼저 중견수부터 보겠습니다. SSG의 최지훈은 시장에 나오면 꽤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데뷔 후 꾸준한 출장을 이어왔고 6년 연속 120안타, 5년 연속 20도루라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수비상 이력도 있고 아직 전성기 나이입니다. 올 시즌은 컨택과 출루가 커리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장타 페이스는 오히려 가장 좋습니다. 고점 대비 아쉬움은 있지만
중견수 수비와 주루, 장타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선수는 흔치 않습니다. SSG가 이미 BFA 단연 계약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구단도 최지훈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KT에 배정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KT 우승 멤버이자 오랜 시간 주전 중견수였지만 부진과 부상으로 입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수비력으로 공격의 아쉬움을 커버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팀이 외부에서 중견수 자원을 보강하면서 백업으로 밀렸습니다. 올해 전반기에도 타석수가 적고 타격 지표도 낮습니다. 팀을 떠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KA의 김호령은 반전 드라마입니다. 오랫동안 수비 원툴로 평가받았지만 지난해부터 타격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올해는 두 자릿수 홈런까지 빠르게 넘겼습니다. 3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걸리지만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의 외야 수비를 보여줍니다. 중견수가 필요한 팀이라면 무조건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두산의 정수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산의 상징이자 잠실 외야를 오래 지켜온 원클럽맨입니다. FA 계약 초반에는 부진하면서 하락세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후 도루왕을 차지하고 눈야구를 각성하며 다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올해는 커리어 첫 한 시즌 씰 홈런을 향해 가며 색다른 매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단순한 전력 이상의 선수입니다. 리빙 레전드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구단도 대우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너 외야 쪽도 뜨겁습니다. LG의 홍창기는 후반기 반등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장기 부상을 겪은 뒤 확실한 퍼포먼스가 필요했지만 2026 시즌 초반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선구안은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하드히트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타구질이 나빠졌고 삼진도 늘었습니다. 리드오프로서는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전반기 막판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후반기에 반등한다면 여전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의 구자욱은 이번 시장 최대 야수 중 한 명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를 대표하는 간판 타자, 3년 연속 외야수 골든글러브, 꾸준한 OPS 생산력, 득점권에서 강한 클러치 능력, 홈런 수가 줄어도 3할 타율과 OPS 0.900 근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나이와 수비 이슈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 최정상급 야수들이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타선 보강에 목마른 팀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구자욱의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삼성은 원태인과 구자욱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타 핵심을 모두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구단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NC의 권희동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 팀에서 오래 뛴 베테랑이고 독특한 타격폼과 뛰어난 선구안을 가진 타자입니다. 타석당 투구수가 많고 높은 출루율을 유지합니다. 홈런이 많지 않아도 공격 생산력이 좋은 유형입니다. 올 시즌에는 부상으로 이탈도 있었지만 6월부터 다시 스탯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첫 FA 때는 징계와 부진으로 1년 계약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KT의 김민혁은 컨택형 외야수입니다. 통산 타율이 높고 삼진을 잘 당하지 않습니다. 배드볼 히터 성향이 강해 출루율과 장타율이 타율만큼 따라오지 않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고 타율로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유리몸 기질과 수비 아쉬움이 있지만 비교적 젊고 여전히 타격 감각이 좋아 KT가 잔류를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움의 이형종은 전망이 어둡습니다. 퓨처스 FA로 키움이 4년 20억에 깜짝 영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계약이 됐습니다. 최근 2시즌 출장 경기 수가 많지 않았고 올 시즌도 타율과 OPS가 모두 아쉽습니다. 부상 이후 1군 출장도 끊긴 상황이라 FA 시장에서 큰 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유섬도 비슷합니다. 장기 계약 마지막 시즌을 맞이했지만 올해는 무홈런 1할 타자로 1군에서 말소됐습니다. 2군에서도 컨택은 어느 정도 나쁘지 않았지만 홈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명타자에 가까운 선수라면 장타력이 사라졌을 때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FA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IA의 이창진도 신청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한때 KIA 외야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지만 최근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2군에서도 타율이 낮다면 시장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7 FA 시장의 최상단에는 원태인과 구자욱이 있습니다. 삼성은 투타 핵심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포수 쪽에서는 박동원이 LG의 필수 잔류 자원입니다. 양의지는 시장에 나오기보다 두산에 남는 그림이 더 현실적입니다. 외야에서는 최지훈, 김호령, 정수빈, 홍창기, 권희동, 김민혁까지 팀 사정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한승혁, 김민수, 이형종, 한유섬, 이창진처럼
후반기 반등 없이는 FA 신청 자체가 부담스러운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장의 핵심은 이름값이 아닙니다. 나이, 보상 규모, 포지션 희소성, 후반기 반등, 그리고 원소속 팀의 대체 자원입니다. 구단들은 이제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누구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가? 누구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떠나보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시장에 나오면 판을 흔들 수 있는가? 2027 FA 시장은 시즌이 끝난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반기 성적표와 함께 시작됐습니다.